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덕후 천만입니다. 네, 저녁 시간이 이제 지났고 이제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제 편안한 시간 이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낮에도 여러분들 보니까 많이 바쁘신가 영상 뭐 조회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추석이라서 그럴 거예요. 다 오늘 왔다 갔다 이동하느라 하는데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듣고 주무시면 딱 좋을 겁니다. 잠자기 전에 들으면 딱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보니까 어떤 댓글로서 재밌는 댓글이 있던데 자기 전에 듣는 분들이 꼭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잠도 잘 오시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기분도 유쾌하게 아주 상쾌하게 잠이 잘 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잠깐 저녁 먹고 이제 포도 한 송이 먹으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증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미국의 새벽 증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또 어제 보니까 또 홍콩 증시까지 완전 초토화 되니까 상당히 좀 우울해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잘 선방했어요. 오늘 항생지수도 막판에 올라가지고 0.5% 올랐어요. 일본은 어차피 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 2% 정도 떨어졌고, 지금 영국이 한 1.13% 상승하고 있고, 프랑스 1.4%, 현재 독일도 1.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또 떨어지면은 다시 또 오르게 돼 있어요. 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좀 아쉽다. 저는 솔직히 아쉬워. 좀 더 떨어지면은 그냥 왕창 한번 또 사고 싶은데 또 떨어지지를 않네. 떨어질 때 사야지. 언제 사겠어. 또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다시 또 복구돼요. 복구되면은 제가 볼 때는 목요일날 막 크게 뭐 여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추석이 살렸다. 추석이 뭐 그런 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추석이 없었으면은 또 오늘 떨어졌을 때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 상황이 다르죠. 어떤 분한테는 뭐 기회고 어떤 분한테는 위기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가. 이런 상황이 나한테는 기회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겁먹고 쫄고 그냥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A, B, C, D, E 이렇게 쭉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마다 거의 다 달라. 다 다릅니다. 미세하게 다 달라요. 좀 특이한 사람도 있고, 아주 멋있는 사람도 있고, 좀 황당스러운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 걷다가도 보면은 사람 지나가는 것만 봐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사람마다 참 가지각색이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수법도 다 달라. 다 다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투자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필요해요. 그런 멘토가 있으면은 그런 분들의 그 좋은 점, 강점, 장점 그런 것들을 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의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이에요. 경제적 자유.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일명 우리가 좀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구나 꿈꾸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은 뭐 목표로 3전후 만주를 달성할 것 같대요. 만주. 그리고 희망으로는 10년에서 15년 후 한 주에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럼 총자산 100억이 되면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이런 생각 들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항상 뭐 텐인텐 많이 바람 불었죠. 텐인텐. 10년에 10억 모으기. 많이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시그러들더라고요. 10년에 10억 모으기. 한때는 이제 붐이었죠. 뭐 카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모임에서도 텐인텐 그런 클럽도 많았는데, 그래도 뭐 10억 모으면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당시 때 10억이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아파트들 다 살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다 살 수 있었죠. 하여튼 큰 금액이었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라고 이분은 생각을 했는데, 현재 10억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 한 채 값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10억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요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깽판 쳐서 그래요. 왜 부동산 규제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자꾸 집값만 올려놨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놔둬야 돼. 그냥 시장이 흐름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 원칙 놔둬야 하는데 이 정부가 뻘짓하는 바람에 결국 집값을 올린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한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위축돼서 뭐 없는 돈 있는 돈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원래 그 조장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게 무슨 국민들이 했어요? 정부가 했지?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문정부가 그냥 책임을 지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냥 흘러갔을 겁니다. 그냥 아파트 값은. 응? 사는 사람 살고 파는 사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왜 쓸데없이 그거 뭐야 누구야 김현민가요? 그 장관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하는 바람에 때문에 도대체 부동산 규제 정책이 몇 가지요? 내가 볼 때 뭐 26차례, 30차례는 바뀌었을 거야. 응? 룰이.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결국. 뭐 집을 살려고 해도 온갖 법이 이상하게 바꿔야가지고 똑똑한 부동산 중개사들도 정신이 없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어떤 룰인데 특히 뭐 세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정부지.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어. 정부가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집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결국은 벼락거지가 된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박탈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 잘해야 한다고, 투표. 무능한 정부에다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지 모르겠죠. 하여튼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뽑아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전혀 부동산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애를 갖다 놓고 하니 이게 완전 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개박살 맞는 거예요, 개박살. 이런 이제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해결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돈 버는 수밖에 없지 뭐. 돈 벌어야 하는데 돈 벌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 솔직히 보세요. 요즘도 사업한다고 해서 돈이 됩니까, 요즘? 월급쟁이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밖에 없어. 이 주식 투자도 결국은 이제 잘 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있는 돈까지 꼬라박게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만주를 만들어도 좀 불안한 거 아니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안 하는만 못하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은 뭔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1만주도 모으고 그 모은 돈 가지고 또 불려 나가가지고 해야 할 겁니다. 집이야 나중에 꼭 뭐 서울에서 꼭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또 노후 되면은 여러분들 좀 좋은 데 사세요. 편한 데 가서. 그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 데서 굳이 그 사람 왜 살라고 합니까? 결국 다 서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 제 스타일은 좀 사람 없는 데 살고 싶어. 좀 조용한데 요즘 뭐 차 끌고 다니면은 편하잖아. 30분 아니면 다 갈 수 있어. 뭐 대형 마트니 뭐니 다 갈 수 있어요. 좀 편하게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으면 뭐가 좋습니까? 오히려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데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서울에 살려고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 난 대도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작은 도시도 좋고 시골도 좋아. 얼마나 좋아. 산에 가서 살아보세요. 조용하니 한적한 좋잖아요. 자연과 벗삼아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는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고예요. 자연인이 되세요. 자연인이. 얼마나 좋아. 자연인. 뭐 우스갯소리인데 하여튼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도시를 이렇게 못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보니까 한번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은 절대 서울을 뭐 이탈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 상황인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지금 정책은 완전 개판이에요. 솔직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20평대 아파트가 보통 뭐 15억, 20억 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응? 이거.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월급까지 되겠어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을 가지고 노후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고 자본이고 배당이고 연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해야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뭐 삼성도 모으지만은 다른 또 투자도 잘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식 투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 되면은 부동산도 투자하셔야겠죠. 부동산도 투자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좀 키워 나가야 합니다. 키워 나가야 하고 그래서 틈틈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돼. 저도 부동산 대해서 공부를 해요. 저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삼성 좋아하죠.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삼성만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 땅을 보든지 아니면 건물 쪽으로 보든지 아니면 산을 보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쌓아야 한다. 그 게을리 할 시간이 없어. 지금 게을리 할 시간이 없어. 놀고 먹고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젊었을 때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면 멀티가 돼야 돼. 멀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살기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분처럼 삼성전자 무조건 만주 모으고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부동산도 관심 있게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 해서 불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힘들어지고 또 격차는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중산층 사라진다니까요. 양극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양극화 완전 심화될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앞으로 정부 보세요. 정부 정책 자체가 그렇잖아요. 계속 보면은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주는 거야. 대출까지 규제해버리면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지.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정부 규제가 원래 이래.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주식 투자 잘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최선이고 어떻게든지 시드머니 많이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잘해가지고 이제 잘해서 돈 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연히 주식은 주식은 삼성이겠지만은 부동산 관련도 공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된 것도 항상 늘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요즘 뭐 하여튼 뭐 자기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돼요. 뭐 존니 아저씨처럼 집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반대야. 있어야 돼. 집은 왜 집이 없어야 돼?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일본하고 달라. 또 미국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이 부동산은 어쩔 수 없어. 뭐 망한다 뭐냐 그따위 소리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알짜배기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야 한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응? 이건 뭐 대가리 깨져도 어쩔 수 없어. 자기 집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야 한다. 가야 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면 좋고 자기 집 한 채는 무조건 확보하고 가지고 가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